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자유요.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오자위어 녹화 현장에 오면은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없던 힘이 확 솟구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오자위어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온 통일, 탈북민 가족들과 통일을 배워가는 남한 가족 여러분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새 얼굴이 계시거든요. 자, 김일혁 씨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일혁입니다. 저는 2011년에 북한에서 왔고요. 지금은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Are you okay? 네. 목소리도 멋져요. 저음에 매력 있으신데요. 근데 굉장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방송 처음 아니시죠? 긴장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다들 넘치셔가지고 약간의 준우 네. 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순실 교수님. 아싸 화이팅! 아싸 화이팅! 네, 탈북한 지 벌써 13년 정도 되셨는데 어엿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와 멋있다. 멋지다. 작년에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외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죠? 작년에 6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돼서 공개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제가 유엔 안보리에 가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야, 자 사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력 씨가 유엔에서 했던 소름 같은 그 발언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렇게 힘있게 나직하게 정훈이 오줌 쌌겠다 저거 정말. 그때 떨리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사실 그 유엔 안보리라는 게 굉장히 각국 대표들이 와서 자리했기 때문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였고 사실 그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회의장에 들어가서 떨거나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하나 정도 틀리게 말해도 북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목이 날아간다 라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다잡으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들어갔는데 그 회의장에 앉는 순간 그게 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었지만 겉으로는 티 안 내려고 노력을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유엔은 어떻게 뽑혀서 가시게 된 거예요? 유엔은 제가 2019년도에 그 링크라는 단체에서 그 애드보커시 펠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활동이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국가기관이나 NGO 단체, 정부기관 다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국무부에 가서 줄리 터너를 만났습니다. 네. 그 줄리 터너가 작년에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이 되시고 이번에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나와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오셨고 미국 국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네. 작고 약했던 북한 소년이 대한민국에 와서 평화를 외치는 청년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감동입니다. 자, 이력 씨와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 얘기 주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남북극장 함께 볼게요. 야, 선정아. 요즘 말이야, 우리 아이들 딱 보면 꿈이 없어. 그래. 꿈이 없어서 참 걱정이야. 아니 내가 봐도 학교 가랴 공부하랴 학원 가랴 우리보다 더 바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다 모르는 거야. 그런
봤다니까. 내가 그 개그맨의 꿈을 갖고 열심히 했잖아. 난 피 타는 노력을 했다고. 피 타는 노력을. 아니 잘생겨가지고 개그맨 되기 힘들었겠어. 정말 힘들었어. 너무 잘생겨서 힘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야, 아무튼 열정적으로 내가 피 타는 노력을 했다고. 아하. 아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진로를 세우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배워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남북 직업 탐구. 남북 잡스. 빠밤. 자,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우리말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탈북 가족들께서 풀이를 좀 해주실까요? 피 타는 노력이라는 건 뭐 말 다 나왔죠 뭐. 피가 탈 만큼 이악스럽게 아글타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애타는 뭐 이런 뜻인가요? 애 타는 거랑 피 타는 거랑 좀 다릅니다. 레벨이 다르죠. 피가 더 진하죠? 그럼요. 땀을 태우면서 하는 건 애 탈 수 있겠죠. 근데 피를 태워야 돼. 피를 태워야 돼. 예, 그 진짜 죽기 살기로 피나는 노력. 피 타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배워주다였습니다. 배워주다. 네, 북한에선 가르치다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누구를 위해서 배워주자. 그래서 다 배워주자로 가르치다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가르치시고 다음과 같이 이런 거예요. 가르치시었습니다. 네. 박근자나. 아, 함부로 못 쓰네요. 일반자는 네. 네. 그래서 저도 대사를 하는데 이게 배워주는 게 여기 문장에 안 맞는데 왜 배워주는 할까? 우리 문법상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배워주다가. 그렇군요. 자, 오늘 남과 북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직업 선택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뭐 직업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 직업을 선택할 권리 정도 되려면 아버지가 한 김정일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인재들은 당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고, 그리고 또 당이 부르는 곳으로 선택해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 뭐 예술, 기술, 외모, 재능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정부에서 선발시켜요. 애들을. 얼굴 예쁜 애들은 옷과, 뭐 이런 애들은 뭐 몇 과를 다 나눠갖고 한창 예쁘고 클 때 아이들, 머리 좋은 애들은 또 따로 분리. 선발된 애들을 분리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특별한 교육을 한국보다 훨씬 잘해요. 그 천재 교육들만 육성하는 거는 전반적인 대중교육은 낮아요. 현재 질이 낮지만 북한은 선발된 아이들을 스파르타를 시켜서 전문가 프로로 양성을 시켜서 국가가 원하는 곳에 배정해서 가장 입맛에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당이 원하는 직업을 내가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더욱더 개발시키고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아니면 그런 직업을 자유는.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노동과라는 게 따라 있어서 노동과가 이 사람의 계급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급이 안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삼각지대가 다 맞아야. 자기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무슨 자기 의견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북한에는 다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너 여기가 다 배치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에요, 다. 월급 없는 공무원. 월급 야.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 공무원.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네, 뭐 국정원입니까? 국정원일 수도 있어. 네. 우리 그 설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북에서 음악 레슨을 했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순실 씨, 우리 장군 누님은 간호장교로 11년간 복무를 하셨어요. 국정원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윤아 씨는 그 교원대학에서 또 열심히 또 학업을 수행을 하셨고, 그렇죠? 열심히 남조선 들어봐봤죠. 그리고 잠깐만, 주옥 씨하고 이력 씨라는 데이터가 없어. 뭘 하셨는지 궁금해. 이력 씨는 UN. 유엔에 가신 것까지는 아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주옥 씨도 잘 몰라.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와서 학생은 직업이었어요. 공식적인 학생은 직업이었지만 비공식적인 직업은 엄청 많았어요. 일단은 밀수물동을 대는 유통업자. 엄마가 술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알코올 제조업자.
술을 팔면 두부를 같이 팔아야 돼요. 안 좋으니까 두부 만드는 사람. 약초 장사꾼. 저는 의사였어요. 제가 그렇게 혈관을 잘 찢어서 병원 가면 돈이 없으니까 링거 들고 와가지고 링거랑 바늘 들고 와가지고 다 저한테 가서 맞고 갔어요. 그러면 또 강냉이 몇 킬로씩 받고. 그럼요. 얼마나 쏠쏠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럼요. 직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팔이 의사.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밀수 유통업자가 제일 큰 직업이었어요. 파고철 하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또 뭐 산짐승 같은 것도 유통시키고 우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결국 탈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엄청 큰 동작. 네. 기가 막혔어요. 네. 아, 진짜 짭쓰다, 야. 원래 북한에는요 청대 끝에서 장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청대 끝에 있는 사람이 돈 번다 그랬어요. 밀수, 마약, 담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술 장사 이런 것들을. 그 잡히면 그냥 큰일 나지. 궁금하네. 1억 씨는?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니진 않았었고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여름에는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매운턱이는 시커 먹었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요. 팔아서 더 쌀 싸 먹어야지. 내장도 못 먹어. 아니 고기잡이를 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잡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이제 여름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천막 치고 있는데요. 그 1년에 많이 잡으면 100kg, 마른 고기를 100kg 정도 잡고. 야, 북한의 고기가 종자가 마른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말렸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적게 잡으면 1년에 한 70kg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면 북한에서 그 옥수수 밥은 먹을 수 있는 1년 식량이 나오는 어디 가서 팔아요,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고깃집으로 그 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개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이한 직업은 저희 형이 사실 선전대를 했었는데요. 선전대? 네, 선전대라는 게 북한에서는 그 체제를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동을 할 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힘든 걸 좀 달래주려고 뭐 노래도 하고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형이 한 3년 정도 선전대를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탈북을 하셨어요, 먼저? 같이 저희 탈북을 같이? 했어요. 네. 그럼 형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 노래 부르는 일을? 아니요, 형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네. 그 후에 북한이랑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한국에 오는 바람에 선전대가 해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핵심이었구나. 네. 아니 그 수시 씨의 어머님도 직업이 참 특이하셨다고. 예, 우리 어머니 또 이군단장 요리사였죠. 군단장 비우는 날에는 그 부대에 군단장이 우리 엄마가 군단장이요. 군단장이 눈 감고 자는 시간에는 엄마 눈 뜨고 군단장 일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세도 권세가 그렇게 셌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치맛바람으로 우리 반 선생님, 우리 동생 선생님, 오빠 선생님, 교장까지 몽땅 엄마가 먹여 살렸어요. 누룽지로 그다음에 뭐 명태 튀김으로 신문지다 싸서 너가 갖다 주라고 하면 내가 중간에 다 날라다 주니까 엄마가 직접 가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학급에서 깡통머리라도요 반장처럼 놀았어요. 그리고 군대 나가서도 내가 왜 간호장교 된 줄 알아요?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간호장교가 된 거예요. 87년도, 88년도, 89년도까지 뭐 의과대학에서 사람들 선정해갖고 많이 군부대에 파견했어요. 그때 껴묻혀서 같이 별달아갖고 거기면서 우리 엄마가 빨리 집에 들어와봐야 고생이라고 너 나가서 입당도 다 하고 터전 잡고 큰일하다 들어와라. 군단장이 나발나발 해갖고 또 군의소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때문에 황해북도 평산으로 이사 오니까 여기서 이군단 사령부에서 나를 대덕산 초소에 보낸 거예요. 엄마, 대독선 초소? 유명하지. 아, 대덕산 초소는요, 김부자들이 시찰부대가 돼가지고, 나처럼 예뻐야지 가고요. 나처럼 키가 커야지 가고요. 또, 나처럼 군 집안의 출신 성분이 찔찔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야 되죠? 그럼요. 우리가 한마디 딱 갈면 남조선 군인들이 다 들릴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11년 동안 있었잖아. 예뻐야지 가고요. 예뻐야 돼. 내가 예뻤어.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됐어.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 그럼요. 많이 먹어. 먹는 거 앞에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자꾸 순실 언니를 보는데 저 신랑이 생각나죠. 왜요? 비슷해서.
자, 남과 북 선호하는 직업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최고죠. 북한에서 운전기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대중교통이 안 되잖아요. 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다 이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운전수라더라. 이름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승용차를 몬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고위부장 요런 권세 되게 높은 단간부 운전수고 그리고 화물차 운전수들 이렇게 하면 나르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안 들어와요. 이분들은 기름까지 삥땅 떠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회사 기름. 그래서 빨대 딱 넣고 회사 들어올 때는 입으로 이렇게 북한에 기름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네 집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동네 제일 잘 사는 게 운전기사네 집은. 개인 운전기사도 그건 안 그렇고 되고, 그 개인 당 간부의 운전기사? 몽땅 개인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공장 기업소 소유예요. 근데 요즘에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돈을 주고 차를 사는데 운전기사의 직업을 사는 거예요. 직업을 한마디로 내가 차를 살 수 있다. 그럼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운전기사로 택해주면 그 회사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명예는 그 회사 명예. 그렇게 하고 회사에다가 30일 중에 한 3일을 쓰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거죠. 택시기사들은 완전 돈 잘 벌어요. 근데 운전은 사실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못 여자는 배워요? 못 배우고. 그리고 또 운전기술 학교 가면 남자들은 보통 3년, 3년이에요. 3년 운전 한번 배우는 게. 차 수리까지 다 배워요. 그러면 운전이 문제가 아니고 수리가 문제예요. 수리까지. 아, 그렇구나. 운전기사 말고 또 어떤 직업들이 또 인기가 그래. 있는지 그것도 그래. 궁금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아, 식당 하는 엄마들이지 뭐. 맞아. 먹는 데서. 요리사. 그 요리사지 뭐 최고요. 요리사. 그 3만 5천 명 그 탈북민 중에 아버지가 운전서 했던 사람들 내 자녀들 온 거 못 봤어요. 걔네들은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먹으리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북한도 조금 변화가 있다 그래요. 당이나 군사 행정 간부보다도 장마당의 큰 손, 또 돈줄을 맞아. 더 선만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최고요. 그냥. 그러면 당 간부, 군사 간부, 행정 간부는요 한번 잘리면 끝이에요. 그건 나랄까요. 근데 돈주는 내가 굳이 그런 바지 그런 이런 왕관을 쓰지 않아도 돈을 주고 다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결국 돈주가 모든 걸 해먹더라고요. 네, 장사 중에서도 가장 완전 깨끗한 장사 돈마당이라고 있어요. 돈마당. 장마당 환전소를 돈마당이라고 그래요. 환전소.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바로 그날 중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돈마당은요 깡패들도 부립니다. 왜냐면 북한은 은행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가지고 있어요. 돈을 현찰로 마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돈주들이. 마대로 쌓아놓고 있어서 특전사 출신들이 와서 그 집에서 밖에서 손님이 들어가고 왜냐면 불법이에요. 경찰이 들이치면 들이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와도 때려놓게 하게 왜냐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저지시키고 돈 뒤로 빼고 이런 거로 하는데 그 돈마당에 벌써 내가 검찰소에 다니는데 검사다, 판사다. 그럼 좋은 직업이잖아 나에게. 그런데 여자를 어디서 얻었냐 보면 공업품 장사 얻었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 그 쌀 장사 먹는 거. 그런데 거기서 돈마당에서 이거 한다 이러면 완전 장가 잘 간 거예요. 이 돈 장사하는 거. 은행 환전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와우.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 장사하면 뭐 우리나라 뭐 달러 뭐 환전. 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명동에 보면 약간 사채업 뭐 이런 비슷한 건가요? 은행업이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업이에요, 네. 은행업. 사채는 또 돈마당이랑 달라. 이건 돈 받을 때, 살 때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파는 매일 환전이 일어나는. 아, 사적인 은행이네요, 그러니까. 장마당 영향인지 북한도 시장 경제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이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택배기사인데요. 역시 배달의 민족. 북한에서는 어떻게 택배가 있나요? 택배. 택배가 요즘에 그 평양에서 그 어플을 만들었는데 배달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북한 안에 인터넷이 안 되는데 이 배달 어플 만들어 놔봤자 이걸 누가 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김책공대나 이런 이과대학 이 천재들이 자기들만의 인트라넷을 만든답니다. 근데 이걸 락을 3겹, 4겹을 걸어놓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과대학 학생이 김책공대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인트라넷 망을 뚫지 못한대요. 이 망에서 자기들끼리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안에서는 배달 앱이 실제로 사용이 돼서 문 앞에까지 배달이 온다고 북한 유튜버가 나와서 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옛날에 보면 뭐 잔치집에 가는 이런 것들을 뭐 오토바이가 나르고 자전거가 나르고 북한도 옛날부터 배달은 많이 했어요. 석탄도 날라다 주고 뭐도 날라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한민족은 참 한민족이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거 시간적 문제지 다 똑같아 있더라고요. 그럼 북한도 택배도 되고 퀵 서비스도 되나요? 그런 것도 다 돼요. 오토바이가 다. 네. 사람도 태워가. 오, 똑같네요.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고 있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어. 저희 가족 4명에다가 이모랑 지인 4명 해서 한 9명 정도 같이 나왔어요. 민족 대회도 8명의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너갔는지도 궁금해요. 그 많은 가족들이. 네, 저희가 넘었던 데는 굉장히 그 물살도 세고 넓고 깊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지인분 중에 중국에 먼저 넘어가셔가지고 중국 쪽에 자, 이제 유엔 청년 김이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량미를 훔치셔가지고 네, 야, 원래 그러면 총살 났는데. 총살이야 진짜. 그래서 그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마대를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마대에 또 안타깝게도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북한에 자루에다 다 이름 쓰잖아. 네, 맞아요. 귀하니까. 자루가 귀해서 이름을 다 써요. 아, 이름을요? 예, 네. 그 자루도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잡혀가신 거죠. 그래서 교화소에 4년 동안 갔다 오셨거든요. 4년이나요? 네, 사람 부대 훔쳤다고. 잘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이고, 잘한 거. 야 4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공개 채용도 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교화소 갔다 오신 거죠. 가신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면회 다니셨고 그렇게 하다가 2007년에 또 한번 그 아버지 친구분이 핸드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다가 또 잡히는 바람에 단련대 또 4년 갔다 오셨거든요. 어떡해. 네. 너도서나 똑같아. 네, 그래서 그부터 굉장히 감시를 많이 받았었고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아버지 친구분이 한국에 계시고 또 혹시라도 데려갈까 봐 그래서 감시를 많이 했었는데 일화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자고 있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감시도 했었고 그 정도로. 네. 미치지 않았어. 네, 북한이니까 가능하다. 집에까지 개 들어와 이제는? 저희가 자고 있는데 여기 창문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시도 했었고 그리고 옥수수밭에 숨어서 감시도 했었고 그건 그랬어 있어. 그리고 북한에 그 까만 봉고차 있잖아요. 거기 숨어서 감시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한국에 가자라고 하셔서 그렇게는 못 살죠. 네. 북한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에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이미 한국이랑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산다. 그런 것도 알았었고. 그 아버지 친구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가 없을 때는 제가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어디 나갔으니까 나중에 전화 달라 이렇게 연락도 했었고. 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형제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나올 때는 저희 가족 4명에다가 이모랑 지인 4명 해서 민족 대회. 한 9명 정도 같이 나왔어요. 민족 대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뭐 가족이 다 함께 위험한 그 이제 탈북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그 이제 두만강을 넘어야 될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 어쨌든 중국 두만강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 북한에 오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목숨을 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잡히거나 중국에서 잡히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만강을 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많았었고. 헤엄쳐서 가셨나요? 네, 저희가 넘었던 데는 굉장히 그 물살도 세고 넓고 깊은 데였어요. 좀 위험한 곳은 경비가 그렇게 삼엄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지인분 중에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 중국에 먼저 넘어가셔가지고 중국 쪽에다 밧줄을 묶었습니다. 묶고 네, 그리고 저희는 밧줄을 다 잡고 이렇게 넘었었는데 아무래도 물살이 세니까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만강을 넘었는데 저는 두만강 넘어서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유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와, 넘었다.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다급하게. 이제 네. 시작이지. 그래서 중국 공안들한테 잡히면 부송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렸었기 때문에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6살 때. 그리고 또 굉장히 왜소했어요. 지금도 왜소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버스에 사물함이 다 있는데 사물함에 숨어서 오기도 했었고. 너무 작아서. 네. 부모님들은 그 말을 못하는 척 연기도 하셨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잡히진 않았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잡히지 않고. 누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다 이렇게 브로커를 놔주셔가지고. 돈을 쓰시고 그분이 네. 다. 아, 너무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 덕분에 단련대도 갔다 오시고. 네, 한국에도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친구분하고는 잘 지내세요? 궁금하네요. 네. 네,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력 씨, 어쨌든 16살에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잖아요. 어린 나이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탈북민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맞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반 학교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어렵고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제가 일반 학교에 갔던 이유가 하나원에서 저한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 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 거다. 근데 저는 힘들어도 빨리 적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학교 가자 하고 갔었는데 처음에 가서는 어쨌든 제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2번, 3번 얘기를 하고 그래도 또 함경도니까. 놀림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왕따 비슷하게 했던. 왕따는 아니고 그냥 가끔 그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 홍신북 이런 별명도 지어졌었고 공신부? 홍신북이라고 불굴홍해 마음심 북한에서 온 그래서 네 붉은 마음을 가진 북한에서 온 빨간 심장. 그럼 친구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외롭고 힘들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친구들 친해지는 것도 힘들었었고 한 달 정도는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좀 공부도 하고 좀 착해 보이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갔죠. 밥 먹으러. 그 후부터는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한 1년 정도는 학교에서 적응하는 시간만 보내고 1년 지나서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힘들었잖아요. 네. 그 이력 씨만의 해소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다 나머지 학교를 좀 자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나가는 중에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몸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봉사하러 갔습니다. 봉사. 네, 그래서 봉사하러 가면 학교에서 힘들었던 그것들을 또 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해소도 하고 건강하네. 네, 대학 진학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붙어가지고 제가 한국 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대 가기 쉽지 않은데요. 야, 사실 그 우리 이력 씨가 참 아름다운 청년, 네. 멋있는 청년, 꿈이 있는 청년, 비전이 있는 청년이라 맞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력 씨의 앞으로 꿈과 비전은 뭐가 있는지 참 네. 궁금하네요. 제 꿈은 그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누리는 거고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꿈이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또 제가 나서 자란 고향에 가서 그곳을 개발을 해서 또 무역의 장으로 만드는 게 저희 큰 꿈입니다. 파이팅! 하나님이 뭐
너무 예뻐하실 그런 꿈을 갖고 계시네요. 꿈꿀 수 있다는 거, 비전이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죠. 축복 아닐까요? 그럼요.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다는 존재고 다른 피조물들은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곳을 묘사할 때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도 못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하면 꼭 그런 거죠. 살아있는 빨리 지옥이야. 자유의 그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꿈을 꿀 수 없는 게 지옥이었네요. 맞아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 동영상 크리에이터, 제가 진로 특강도 하고 있는데 애들 거의 다 그래요. 다 유튜버 하겠다, 동영상 크리에이터 하겠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유튜브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계신 분께서 곧 70만 인기 유튜버 우리 김상태 선배님. 그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좀 데리고 가요. 혼자만 욕심 차리지 말고. 뭐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아요? 우리 다 합쳐도 70만이 안 돼. 오신 분들 조댓구알 다 하세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조댓구알 하세요. 네. 70만 곧 인기 유튜버인데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유튜버? 예. 아니,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네? 유튜브 이름이? 저는 이제 가족 유튜버라 딸 아이와 함께하는 사랑아 놀자라는 유튜버를 사랑아 놀자. 사랑아 놀자. 그러니까 사랑이가 한 6살, 7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한 6년 됐거든요. 네, 6년 만에 한 70만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유튜브라는 게 그 당시에는 좀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이걸 왜 해? 할 때 일찍 하셨구나.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찍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예요? 주로 아이들하고 노는 거, 또 아이들한테 요즘 핫한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장난감 아니면 어떤 지역, 축제, 뭐 장소, 놀이 등등등 뭐 다양한 것들을 유튜브의 길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한 그렇죠. 편당 몇 분 정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8분 이상. 8분 이상. 그래야 광고 2개 들어가요. 네, 그래야 이제 광고를 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8분 이상을. 어떻게 광고 많이 들어와요? 돈 좀 버세요? 당연한 걸. 야. 예, 벌 때 잘 벌었습니다. 예, 벌 때 잘 벌었습니다. 예. 조회수가 중요해요? 구독자 수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조회수죠. 아. 구독자 수가 없어도 컨텐츠를 잘 만들면 조회가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수익이 더 많이 쌓이는 거고. 제일 많은 조회수가 몇이에요? 지금 한 1,800만, 지금 한 1,800만. 진짜로? 오 마이 우리 좀 갓. 한수 좀 가르쳐 주시오. 범죄도시 수준이네요. 1000만 관객을 2000만 관객. 그냥 꾸준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요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한 달 해서 안 된다, 2달 해서 안 된다, 왜 조회가 안 되냐,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유튜브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야말로 피 타는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고. 피 타는 노력. 썩어지게 해야 돼. 네,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되지 않나. 맞아. 피가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다 태우셔서. 피 많이 뺐습니다. 선배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그 어쨌든 구독자들과 약속이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편집 다 하고 새벽 4시에 자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 네, 저 진짜 편집을 다. 1인 미디어입니다.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뭐 출연까지 하고. 네. 이게 진정한 1인 미디어가 아닐까. 그래서 오자유요 좀 시청 많이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요. 사랑은 놀자에서. 사랑은 놀자에서. 윤영미 SNS도 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네. 우리 유튜브에서도 오자유요 자랑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유명 유튜버님들께서. 자,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하는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부터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지원을 합니다. 뭐 심고, 김 메고, 물 주고, 벼 베고, 이런 걸 어린 시절부터 딱 거기 나가서 합숙생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거지한테 시집 가도 농장에 시집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탄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뭐라 그래 광산 탄광 노동자. 탄광 광부들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싫고 그래서 농장원 광산 사람들이 나는 아우 제일 싫었었어요 나는. 맞아요. 맨날 차감기 갖다 그리고 피우는 저런 거. 데서는요 대대로 저 직업에서 가문이 벗어날 수 없어요. 중공업 부문 종사자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더 범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탄광이면 아들도 똑같이 그 탄광 그 갱에서 아. 농장 그 포전에서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똥딸구직 하면서 네. 네, 아니 우리 아까 이력 씨 그 형이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 직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농장원이면 평생 농장원 해야 되고 그 노동자면 평생 노동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노동자셨기 때문에 저희 형도 당연히 노동자가 돼야 되고 저도 노동자가 돼야 됐던 상황인데요. 네, 저희 형이 한 3년 정도 탄광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침에 9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11시쯤에 밤 11시쯤에 들어오는데 밤 11시에? 네, 항상 들어올 때 그 북한에서는 갱 안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 라이터를 이렇게 모자에 끼고 들어가는데 집에 오면 얼굴이 까맣게 돼가지고 예, 석탄이 다 묻어가지고 네, 눈만 하얗게 이렇게 오는 그 경우가 형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한국에 와 계세요? 네, 형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탄광일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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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원을 받으셨네요, 진짜. 자,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부터 해서 직업, 뭐 취업을 얻기까지 참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력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치열한 어떤 직업 전선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5학년 때 북한을 떠나서 왔는데요. 그 다음 해면 졸업하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5학년 때요? 네. 오. 네. 아 북한은 중학교를 고등학교 6년제로 봐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그 이제 6학년 돼서 졸업을 하면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바로 그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예정이었죠. 그래서 저도 형이 선전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노래를 좀 이렇게 아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할 것 같아. 네. 성우 목소리야 성우 목소리. 감사합니다. 멋있어.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선전대를 좀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맞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한국에 가자라고 하셔서 그때 탄광일 하기 전에 도망쳐 왔죠. 아우 잘했다. 누구 이상 이거 저 박수 칠 일이야. 잠깐만 우리 이제 노래 들어봐요. 김일영 노래를 조금만 조금만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금만 좀 들어보자. 잘할 것 같아. 조금만 많이 하면 안 돼? 조금만 해야 돼.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은 북한 노래고 혹시 동무라는 노래 하시나요? 좋아. 아, 네. 하나 둘 셋.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아 원래 남조선은 예정 없이 방송합니다. 막 들이댄다 방송. 빨리 북한 하라. 노래. 하라. 동물을 만날 적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동무와 나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도 저 멀리 사라져가고 나 홀로 기타를 타며 그대 모습 그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네. 긴장해서 이게 목소리가 떨리네요. 그때를 막 뭔가 회상하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어느 에미나이를 회상하는 것 같은데? 다 들켰어. 이력 씨 누구야? 네. 북한에 있는 그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사촌들도 있고 짝사랑했던 여자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런 줄 알았어. 네. 야, 로맨틱했어. 네. 그랬구나.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맞아요. 네.
불법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맞아. 자기네- 공식적 왜냐면 공식적인 이렇게 노래는 아니었지. 진실한 인간의 약간 감정에 실은 노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네. 이거 근데 불법 노래. 이거는 그냥 불법 노래. 사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간간히 입으로 부른 노래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유명했어요. 그럼요. 다 알지. 완전. 잠깐만 들어도 뭔가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 아니 유나 씨도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 치열하게 스펙을 쌓으셨잖아요.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막 영어도 배우고 북한 청년들도 이렇게 스펙 쌓는 거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열을 올렸던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열을 올리셨죠. 옆에서 열을 올렸구나. 어머니가. 네, 왜냐면 저는 시킬라 그래. 저는 사실 우리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아니 이렇게 기생이가 예술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뭐 스파르타식으로 맞아가면서 하고. 인공수제구먼. 근데 이게 스펙 쌓기에 그렇다고 북한 청년들이 안 하냐? 엄청난 피타는 노력을 하죠. 근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연합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만 사교육 막 이런 거 뭐 저번에 뭐 스카이캐슬인가요? 그런 거 나오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통일된 거 딱 한 가지가 저 남북한의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통일됐구나. 아니 궁금한 게 직업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 원대로 할 수가 없는데 왜 스펙 쌓기를 하죠? 왜냐면 진짜 실력이 좋으면 뽑히거든요. 예를 들면 실력이 진짜 좋은 데서 자기 출신 성분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게 있냐면 출신 성분이 아예 나쁘지만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에서 평양을 올라갈 수 있는 게 예술인. 리설주도 사실은 총진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스포츠 잘하고 예술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러면 올라갑니다. 그건 진짜 출신 성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예체능을 그렇게 강도 높게 시켜요. 북한 엄마들이. 그다음에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이 어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아예 자기네 집에다 갖다가 먹여요. 먹이고 살려가면서 아들하고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과외 공부를 집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 입주 선생님. 입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도 스펙 쌓으려고 장난 아니에요. 엄청 불튀기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아유 근데요 그것도 좀 그 선을 잘 봐야죠.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 아니고 공부를 엄청 시켰거든요. 공부를 막 시켜서 당시 17차 전국 학과경연에서 2등을 했어요. 물리 과목으로. 그러니까 방침이 그때 딱 떨어졌는데 김정일이 전국 1, 2, 3등을 한 친구들은 전부 군사시설로 보내세요. 너무 잘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미림대학 갔겠구나. 그럼요. 무조건 군사대학 갑니다. 저희는 아이고. 이거는 뭐 돈을 아무리 쓰고 뭐 어떻게 해도요. 방침대로. 아이고. 저희는 원래 이과대학 썼었거든요. 못 갔어요. 군사대학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군사대학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김정은 국방군사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엄청 올라갔죠, 레벨이. 근데 예전에는 군사대학 가면 미사일 부대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보낼라 했어요. 자식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대학 가려고 그러고 김책공대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김정은 이름을 따가지고 가겠다고 또 주셨답니다. 그렇군요. 야, 네. 이 교육은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열이는요. 그런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잘하면 또 월급도 좀 오르게 되고 뭐 연봉 협상도 다시 하게 되고 해마다. 어떻게 북한에서도 그렇습니까? 뭐 일을 잘하면 뭐 월급이 오른다든지. 인센티브.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네. 뭐 그렇게 그러지도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도 급수 시험을 많이 쳐요. 예. 요리사들 급수 시험을 치는데 엄마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막 배우는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시험을 보고 그냥 실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레시피 갖고 얘기를 하고 레시피 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수도 못 들었는데 또 우리 엄마 위에 누가 있어요? 군단장이 있잖아요. 군단장이 됐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군단장 백으로 이렇게 먹고 살더라니까요. 자체 승급 시험을. 북한에서요 노동자가 한 달 일하면 평균 3,000원 정도 받아요. 하나로 치면 375원. 에? 네. 근데 시장에서 쌀 키로가 6,000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달 일해서 쌀 500g을 사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 주유수당도 주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200만 원 넘게 받는 거예요. 한 달 일하면. 그러면. 그러면. 저 200만 원을 들고 북한 가서 쌀을 사면 얼마 사게요? 2톤을 사요. 2톤을 사요. 2톤을 사요. 쌀로 바꿔가지고 북한 가서 사면 2톤을 사요. 내가 한 달을 일해도 쌀 500g을 사기 힘든데
내가 여기서 한 달 일하면 우리 식구 내 식구가 3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대박.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고 땀 흘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유와 권리가 없는 북한이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함께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자유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탈북 가족분들이 참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 믿음도 좋으시고 방송이면 방송 뭐 일이면 일 참 다양하게 엔잡러로서 살고 계신데요. 자, 전주옥 씨가 최근에 웹툰 작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웹툰 작가요? 아 진짜요? 웹툰 작가요? 갑자기? 네. 진짜요? 소문도 없이 이렇게 언제 됐어? 제가 그림을 뭐 그려왔다거나 지금 사실 잘 그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배우는 단계고요. 그러다가 웹툰 작가인 남편을 만나면서 일단 웹툰으로 펴내자 해서 네, 지금은 관련된 웹툰을 만들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케어를 받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월간지가 나갑니다. 과거에는 동포사랑인데 지금은 월간 하나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매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되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 그쵸. 그것 외에 더 좀 야무지게 장편으로 지금 하나 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만간 넷플릭스에서 연락 가겠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영상화할 수 있는 원작을 제가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돈도 많이 벌어요. 폼나는 또 웹툰 작가가 되고 진짜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뭐 웹툰에 대해서 자주 보잖아요. 네. 보다 보는데 탈북민과 관련된 웹툰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전에 소재가. 저희 오자유에서도 나왔던 최성국 작가님이 아마 1세대이자 당시에 유일한 작가님이셨어요. 네, 그러고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야,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 처음 그래서 들어봤어. 최성국 작가님은 탈북이나 북한, 인권, 정권에 대한 폭로를 웹툰으로 다루어냈다는 되게 큰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제가 하는 부분은 좀 이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좀 또 새로운 멋있다, 좀 진짜. 장을 열어보고 싶다는. 드라마나 영화 되면 우리 이제 탈북 여기 우리 게스트들 나 출연시켜줄. 저도 연기 좀 해요. 그럼요. 대기실에서 순실 언니가 저한테 야야 에피소드 줄게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순실 씨 연기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니 캐릭터를 딱 그대로 따서 그대로 그리면 되겠다. 네, 에피소드를 다음 화는 언니 걸로. 장군 언니. 네. 지금 머릿속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반응은 세련되게 나올 수 그렇지. 있다니 재밌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박하기도 하고. M잡러 하면 또 우리 유나 씨. 빼놓을 수 없죠. 빠질 수가 없죠. 네. 예, 요즘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이 많아. 예. 원래 좀 프리랜서들이 막 일이 많잖아요. 근데 글쎄요, 제 직업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가끔은 대리운전 아닙니까 거의? 뭐 거의 그 급이에요. 뭐 가끔은 무대에도 올라가서 뛰었다가 뭐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이런 또 아이들 앞에서 또 통일교육도 했다가 뭐 안보교육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지금 금융 관련된 일에서 또 대표. 금융 관련된 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말에 이제 홀딩스 코리아가 대한민국에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또 팀이 지금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실무적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경제 관련된 건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또 있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사실 저는 꿈이 없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꿈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 꿈대로 했더라면 제가 겨울대학 졸업해서 뭐 선생님을 하다가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뭐 이어주는 사람 집에 가서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저는 계획이 없던 탈북도 하고 계획이 없던 방송도 나가고 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내 맘대로 살라는 운명이 아니구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야.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게 꿈이다. 이 말 오늘 굉장히 확 와닿네요. 그 꿈꾸는 자면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새기면 좋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오실 그 메시아의 표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창세기 39장 40장에서 요셉을 등장시킬 때 그는 꿈꾸는 자. 그러니까 그의 꿈은 인간의 야망과 비전과는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던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계획과 정반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그러죠. 잘 되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안 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형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거기 함께 하시면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잘 안 되는 축복이라고 그러죠. 요셉은 잘 안 되는 축복도 경험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가 높은 사회적인 성공과 또 사회적인 출세를 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언약 백성들이 이 기근이 왔을 때 죽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는 게 국가대표거든요. 통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금 남한교회를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꿈도 내 생각이잖아요. 맞아, 욕심일 수 있잖아요. 욕심이고 욕망이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저의 꿈. 맞죠. 그렇죠.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니까. 네네네.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설미 언니가 항상 간증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의 장기도 들어서 쓰시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어차피 계획하신 건데 북한에서 태어났고 탈북도 시키셨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맡겨만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순실 씨도 뭐 지금 식품회사 CEO로 맞죠. 네, 아주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사장님. 요리 너무 잘하시고요. 아이, 사장님 아니요. 대표님 부르라. 대표님, 아유, 대표님. 아유, 대표님. 여기 대표 둘이야. 이거 새끼 대표다, 왕 대표. 아유, 대표님. 어떻게 식품회사는 잘 되시나요? 아, 잘 되고 있고요. 제가 하던 일들은 정말 이런 회사가 아니고 다 식당이었어요. 처음에 와서 뭐 한마식당으로부터 공사장 다니면서 계속 그 한마식당 하면서 뭐 강원도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식당 다 해보고 제주도까지 나갔었는데 다 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한의 그 냉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냉면 그 맛 고집만 하는 거예요. 고집을 꽂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다 좀 한국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의견을 주시고 그래갖고 이제는 다 식당 사업은 다 접고 이제부터는 그 김치 공장, 떡 공장, 그다음에 순대. 아니야 순대 망했어. 냉면 공장 3개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냉면이 저 순대가 왜 망하냐면 북한식 순대가 한국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맞아요. 오직 탈북자들한테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적성이 없으니까. 여기면은 당면 순대를 선호하지 찹쌀 순대 아무리 맞아요. 정성껏 맛있게 우리가 그냥 조금 뭐 맛이 없어도 막 하고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럼 지금 그건 하시는 망해버리고. 게 김치 또 김치. 냉면. 김치와 냉면. 네. 떡. 네. 그 온라인으로 파시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다 납품. 몽땅 납품. 예. 김치는 이북식 김치인가요? 다 이북식이에요. 예. 김치 진짜 맛있게 해요. 아니 제가 몇 번 얻어 먹었잖아요. 근데 김치.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다. 시원하고. 네. 근데
이거 하기도 회사 만든다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치 냉면 식당에 와서 사람들이 김치만 먹고 김치만 사가더라고요. 아따 이거 뭐야 해갖고 김치를 여기 소량이나 이게 대야에다 비벼서 조금씩 팔기 시작하다가 기계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 큰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떡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깡냉떡, 깡낭이떡, 석도전 가루 떡이라 해서 군대들 그 뭐다가 전투식량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만 보면 떡 되는 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 가루를 변성시킨 네, 거거든요. 변성가루예요. 그러니까 변성가루니까 얘가 다 익어서 나온 가루를 물 붓고 사탕가루 붓고 그냥 주무르기만 하면 떡이 되는 그래서 석도전 떡이다. 빠른 떡이다. 그래서 석도전 떡. 북한에 진짜 떡볶이만큼이나 많이 먹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굳어서 못 먹어요. 근데 요거를 굳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24번의 그 시행착오를 가지고 이제는 얘가 큰 기둥이에요. 다음번에 좀 갖고 나오세요. 예, 갖고 나올게요. 지금 또 냉면도 그렇고 우리가 맨 처음에 망하면서 만들던 그 육수 맛을 다 없애고 남한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개발을 했어요. 예, 물냉면이요?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비빔장까지 싹 한국 사람들이 싸 하면서 먹을 수 있게 다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포털 사이트에 뭐라고 치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사이트도 못 걸어요. 물량이 없어서 5개 회사에 OEM을 줘서 생산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네요. 아니 전문 용어 나왔어요. OEM. 이야. 말 시키지 말라. 순실 언니 아니 순실 언니는 제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요. 설미 언니 보고 유나라 그러고 저 보고 설미라 그러거든요. 근데 불러. OEM을 얘기하니까 야 CEO다 됐다. CEO다 CEO. 아, 그 냉면 궁금하네요.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좀. 자, 마지막으로 김일혁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여쭙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오자위와 시청자분들은 늘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북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올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통일부에서 초대 그게 왔었어요. 대통령 딱 이름 적힌 시계를 줘서 끼고 싶은데 못 껴요, 저 아직. 왜요? 북한 이탈 주민을 부르는 호칭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부를 때도. 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얘기를 하자면 제일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